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내 문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문서다라고 하게 되면 사내 문서는 말 그대로 그냥 사내, 조직 내부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문서를 보고 사내 문서라 그래요. 조직 내부에서 이제 지시가 됐든 명령이 됐든 협조가 됐든 보고가 됐든 통지를 위해서 이제 수발되는 그런 문서들을 보고 우리가 사내 문서라고 합니다. 사내 문서는 크게 두문, 본문, 결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문에 보게 되면 이제 수신자명, 발신자명, 문서번호, 발신연월일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수신자명 그럼 정확하게 상대방이 누구인지 직위와 성명을 쓰면 되고요. 발신자명 그러면은 문서를 발신한 사람의 이름을 쓰면 됩니다. 문서번호다 그럼 문서번호는 보통 문서의 왼쪽 상단에다가 표시해 주면 돼요. 그리고 발신연월일이다 그러면 이제 날짜를 쓰면 되죠. 이거는 이제 문서의 오른쪽 상단에다가 표시해 주면 돼요. 그래서 문서 번호는 왼쪽 상단, 발신 연월일은 오른쪽 상단에다가 표시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날짜를 쓸 때는 연, 월, 일이라는 이런 한글은 생략하고 중간중간에 점을 찍어서 표시해 주면 돼요. 그다음에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목하고 주문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데 제목은 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본문 내용을 간추려서 그렇게 표시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문이다 그러면 이제 문서의 핵심 내용이요. 사내 문서를 작성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에 맞춰서 이제 문서의 핵심을 이제 쓰는 부분이 우리 주문입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나타내 주면 돼요. 그리고 결문에는 이제 담당자 이름하고 담당자 직위를 그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문에는 어떤 것들을 적는지, 본문에는 어떤 게 있는지, 결문에 뭘 쓰는지 요거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내 문서의 종류에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있습니다. 보고 문서라는 게 있고, 지시 문서라는 게 있고, 연락 문서라는 게 있고, 기록 문서라는 게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고 문서다 그런 말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윗사람한테 보고할 때 이제 쓰는 문서가 보고 문서예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현황,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이나 경과, 결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할 때 이제 사용하는 문서가 우리 보고 문서예요. 보고서의 종류에는 일개표, 출장 보고서, 조사 보고서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개표다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걸 적어서 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한 거에 대한 현황, 경과, 결과 이런 것들을 적어서 이제 보여주는 거고, 출장 보고서 멀리 출장 갔다 왔어요. 그때 이제 출장 가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일이 진행됐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런 거 이제 써서 이제 보고하는 거고, 조사 보고서도 마찬가지죠. 해서 이렇게 보고 문서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보고 문서 작성할 때 이제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이제 보고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윗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윗사람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읽는 사람의 요청이나 이제 기대에 맞춰서 이제 작성을 해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출장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출장 가서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출장 가서 있었던 그런 팩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팩트가 뭔지, 내 의견은 뭔지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제 표가 됐든 그림이 됐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 가지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사안별로 대중소로 그렇게 나눠서 이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보고문서예요. 그 다음에 지시문서다 그럼 말 그대로 지시하는 문서, 지시하는 문서. 상부에서 합으로 이제 계획이 됐든 기획이 됐든 명령 같은 것들을 전달하기 위한 문서를 보고 지시문서라고 하고요. 여기에 있는 종류가 이제 명령서도 있고요. 지시서도 있고 통지서도 있고 기획서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락문서다 그러면 연락문서는 말 그대로 서로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문서를 보고 우리가 연락문서라 그래요. 해서 조직이나 이제 부서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문서를 보고 우리가 연락문서라고 하고요. 여기에 종류에는 이제 업무 연락서도 있고 조회 문서도 있고 회담 문서도 있고 통지서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문서다 그럼 말 그대로 기록을 해서 증거 자료로 이제 활용되는 그런 문서를 보고 우리가 기록 문서라고 하고요. 이 기록 문서는 기록과 보존의 성질을 가집니다. 이 기록 문서다 그러면 이제 회의록도 있고 의사록도 있고 인사 기록 카드도 있고요. 전표도 있고 장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록 문서예요. 그래서 사내 문서의 종류에는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이제 종류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出제가 됩니다. 다음 중 틀린 거 찾아라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이제 섞어서 낼 때도 있고 그렇게 나오니까 이 네 가지 종류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사회문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조직 외부에 상급 하급 기관이나 개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이런 곳에다가 수발되는 문서를 보고 우리가 사회문서라고 합니다. 이 사회문서는 거래문서가 있고 의뢰문서가 있고 이렇게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이 사회문서는 생긴 게 두문, 본문, 결문 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수신자명, 그 다음에 발신자명의, 그 다음에 우리 문서번호, 발신 연월일 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는 우리 사내 문서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문서 번호가 조금 다릅니다. 문서 번호는 일반적으로 사회 문서는 생략해서 그렇게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는데 관공서에 보내는 경우에는 사내 문서처럼 문서 왼쪽 상단에다가 표시해서 그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두문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문서 번호만 사내 문서랑 조금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해서 문서 번호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생략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요. 본문에는 제목이다, 전문이다, 주문이다, 말문이다 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요. 우리 사내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목하고 주문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목하고 주문은 우리 사내문서랑 똑같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전문하고 말문 요 두 가지가 이제 더 추가된 거. 해서 전문이다 그러면 전문은 간단한 인사말 같은 거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기화와 뭐 기기간의 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인사말 적는 부분이 우리 전문이고요. 근데 말문이다 그런 말문은 본문에 썼던 내용들 있죠. 그걸 이제 요약해서 마무리하는 게 우리 말문입니다. 사내문서랑 비교했을 때는 이제 전문과 말문 이 두 가지가 더 추가됐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내문서, 사회문서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문이다 그러면 결문에서도 이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추신하고 첨부물 이 두 가지가 추가됐어요. 사내문서에 있어도 담당자 명과 담당자 직위는 썼거든요. 근데 추신하고 첨부물은 없었는데 이게 추가됐습니다. 추신 같은 경우 이제 본문에서 빼먹은 거 있죠. 빠뜨린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게 우리가 추신이고요. 그 다음에 첨부물이다. 그럼 첨부물은 동봉할 문서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하는 게 우리 첨부물. 첨부물을 작성할 때는 이제 문서의 명칭, 어떤 문서가 첨부가 되는지 그 명칭 쓰고요. 그리고 수량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서가 몇 부 이제 첨부가 되는지 그 수량까지 같이 표시하는 게 우리 첨부물이요. 해서 사내문서랑 사회문서랑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회문서는 크게 거래문서, 의뢰문서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진다 그랬죠. 자, 그중에 첫 번째 거래문서예요. 거래문서다 그러면 조직 간의 거래 내역 등의 업무 관계를 위해서 이제 주고받는 문서. 업무 관계를 위해서 주고받는 문서를 보고 우리는 거래문서라고 합니다. 이 거래문서의 종류에는 이제 통지서도 있고요. 주문서도 있고 요청서, 의뢰서, 교섭 협의문, 그 다음에 권유문, 승낙서, 거절장, 조회문, 독촉장, 항의서, 사과문, 반박서, 해외명서, 법률문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래문서에 속하는 거고요. 의뢰문서다 그러면 의뢰문서는 친분이나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문서를 보고 우리가 의뢰문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뭐 인사장, 초대장, 안내장, 축하장, 위문장, 문상장, 감사장, 소개장, 추천장, 부고장, 연하장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의뢰문서라고 해요. 그래서 의뢰문서 요 종류를 잘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전부 다 거래문서에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좀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서 거래문서가 뭔지 의뢰문서가 뭔지 이제 종류 구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거래문서에서 이제 만약에 내가 상대방 회사에다가 이제 요청서를 보낼 거예요.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100개를 우리 회사로 좀 보내줘라고 이제 요청서를 보낼 거예요. 주문서나 이제 요청서를 보낼 거예요. 그때 이제 주문서다 요청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걸 이제 작성할 때는 인사말은 최대한 간결하게 그냥 작성하고 끝내야 돼요. 거래 문서인데 거기에 인사말이 너무 길다 그럼 이제 요지가 뭔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사말은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기 좋고요. 거래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기명 날인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날짜가 됐든 금액이 됐든 이런 숫자는 정확하게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만 잘못 써도 금액 하나만 잘못 써도 날짜 하나만 잘못 써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작성할 때 유효기간 같은 거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언제까지 필요하다라고 날짜를 명시해서 유효기간 같은 거 쓰는 게 좋습니다. 해서 거래문서 요거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사내문서, 사회문서에서 비교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비교해서 물어보니까 사내문서, 사회문서 구분할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